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컨설턴트 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허리가 아직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진 자료와 함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못 보셔도 조금 아쉬워도 참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브랜드 컨설팅을 드릴 때 브랜드 컨설팅 할 때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께서 첫 번째 스텝을 아이템으로 많이 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제품으로요. 말 그대로 유형의 요소인 제품을 보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문제는 제품을 결정하실 때도 현재 유행의 흐름에 지나치게 따라간다거나 카피한 디자인 정도로 제품을 만들어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실 거면 꼭 디자인을 공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뭐죠? 정체성이죠. 그럼 정체성이란 말은 뭘까요? 국어사전에 제가 늘 좋아하는 거죠. 국어사전에 정체성이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야 하고 존재의 본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야 되고 이러한 존재의 본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개개인도 변하지 않고 존재의 본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가 되어야 하죠. 남들 따라가고 따라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 지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브랜드 역시 남들 따라하고 베끼다 보면 무너지게 돼요. 자신만의 것을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한다는 건 브랜드를 무형화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고 만지고 붙잡고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거를 도대체 브랜드라는 걸 무형화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거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이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여러분도 저도 소비자죠. 하루 평균 6천여 개의 광고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2만 5천 개가 넘는 신상품을 접한다고 해요. 이때 소비자들이 접하는 상품과 그 서비스에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브랜드의 무형의 요소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아이덴티티인 거죠. 브랜드 내부적으로도 전체 시스템 내에서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로 융합시키고 그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를 친근하고 편하게 느끼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꼭 패션 브랜드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제가 최근에 수술한 그런 병원도 병원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영, 행정 등등등등, 서비스, 마케팅 이런 것들이 하나로 융합돼야 이 브랜딩이 정확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패션 브랜드 아니라도 전체적인 걸 융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일관되고 친근하고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제가 전화로 구독자분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3요소부터 이야기해보라고 해요. 저랑 정말 많은 분들 지금까지 통화하면서 컨설팅 받으셨는데 3요소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때 다들 나오는 반응이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그때 정해요. 제품을, 근데 그러다가 제품에 대한 이야기하고 결국 그 제품 아이디어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제작하면 된다, 공장 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러다가 끝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제라고 하면서 이거 정해서 메일로 보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확인해드리고 하는데,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뭐냐면요, 쉬운 예로 코카콜라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빨강색이죠. 나이키 하면 떠오르는 나이키 로고, 수시라는 게 있죠. 그 수시가 뭐예요? 나이키 로고, 휙 하는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수시 이렇게, 죄송해요. 그리고 just do it 이런 말도 있죠. just do it도 그때 나이키에서 이 말을 쓴 게 사용수가 이제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냐고 했더니 let's do it 이랬대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그래 just do it 이렇게 썼다고 해요. 사용수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온 거죠. 사용수의 말에서. 그리고 조던 이런 거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승리 이런 말도 떠오르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떠온 게 나이키라는 이름이죠.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건 색상, 디자인, 로고 이런 것들과 같이 가시적인 요소로 소비자들 마음속에서 브랜드를 식별하고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차별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건 6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 이름 만들기. 두 번째, 브랜드 로고 디자인. 세 번째, 브랜드 메인 컬러. 제품의 메인 컬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널디 보라색 뭐 이런 식, 에르메스 주황색. 널디에서 뭐 에르메스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보라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티파니 뭐 민트색 잘하는 거예요. 그거 웃을 게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라고 웃을 게 아니고 잘하는 겁니다. 그거는. 네 번째는 실루엣 또는 형태. 전체적으로 크롭된 디자인인가, 전체적으로 오버핏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줄 것인가, 딱 맞춰서 완벽하게 핏한 느낌을 줄 것인가 등과 같이 어떤 시각적 요소를 정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뭐 실루엣 형태 이런 얘기 했다고 이건 디자인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한 예로는 여러분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 생각해보면 양복이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양복의 디자인이 아니죠. 일반적인 양복은 왜 자켓이 엉덩이를 다 덮잖아요. 근데 톰 브라운은 짧죠. 전체적으로 모든 바지도 왜 크롭돼 있죠. 그리고 자켓도 크롭돼 있는 느낌이죠. 위로 다 올라가 있죠.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디자인과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광고할 수 있는 카피라이팅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Just do it. 여섯 번째, 서비스. 삼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비싸도 우리가 삼성을 믿고 신뢰하면서 사는 이유는 서비스 때문이죠. 하지만 무조건 친절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관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또 일관되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6가지를 일관된 느낌으로 정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이 일관된 느낌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브랜드 이름이 둥글둥글한 느낌이야. 첫 번째 브랜드 이름이죠. 그러면 로고도 둥글둥글, 컬러도 부드러운, 따뜻한, 귀여운과 같은 뭔가 둥글둥글한 형용사적 느낌이 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시고요. 실루엣, 형태 역시 이런 이미지와 맞게 가시는 겁니다. 이런 느낌과 맞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언어도 뭔가 둥글둥글 부드럽고 이런 형용사적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언어로 만들어야 돼요. 당신 그처에 당근마켓 이런 거 있죠. 귀엽잖아. 뭔가 그 둥글둥글 좋은 예네. 당근마켓 좋은 예예요. 그런 식으로 가도 돼요. 걔네 다 둥글둥글하고 편안하고 뭔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귀엽고 이런 느낌 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도 그만큼 편안하게 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보답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는 조금 멀리 바라보고 시작을 탄탄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